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어떤 역사적 시각에 접근한 수업을 영상을 신청하셨을 건데요.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는 어떤 정부 형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험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등 다양한 제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6공화국이라고 하죠. 아홉 번째 개정된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부 형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정부 형태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와 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인데요.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요소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변천이 교과서 52페이지 하단과 5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지도 체제의 변경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 변천이 왜곡된 측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기본권이 확대가 되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헌법과 정부 형태의 변화도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소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헌법 적용이 악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도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을 반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 형태 특징들을 이해해 주시면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3년 동안의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부가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택제 요소가 더해졌고요. 이후에 4.19 혁명을 통해서 또 헌법이 또 개정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형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제 형태가 정부가 도입됐고요. 19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헌법 체계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을 했고요. 대통령이 권력분립의 원리가 무시되고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게 어떤 지금의 평가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해 보시겠지만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어떤 그 반민주적인 정부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통령 중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고 3선 이상을 대통령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고요.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통일주주 국민회의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었고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것도 어떤 국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주주 국민회의라는 기관에 선출했고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권 행사하면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 민주주의 헌법 이념에서 헌법 원리에 접근해 봤을 때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 불행한 어떤 헌법이 진행이 됐던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유신헌법의 체제가 8차 개헌을 통해서 폐지가 됐고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 7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가 도입되는 8차 개헌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민주화 운동이었죠.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 87년에 9번째 헌법을 개헌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정부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근거한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입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건데요. 수반이라는 것은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 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요. 국회는 국회의 각종 동의권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전형적인 어떤 대통령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제 요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헌법을 수기로 작성하는 숙제를 되게 힘들어 할 건데요.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한 번씩 손으로 써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나는 대통령제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3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정부 형태 입법권에 대한 이야기는 국회에 당연히 있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권을 발휘하여서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국회로 환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부라는 단어가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도 국회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의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로서 제정이 되는 또 그러한 추가적인 조치도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의결 정족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0조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동의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그 다음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제의 요소들을 잘 드러내는 헌법 조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또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와는 좀 다르게 의원내각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는 예외적으로 보조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가 사용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형태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시험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제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의원내각제에서의 어떤 총리나 수상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요.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여기 세 번째 요소처럼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요구할 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실 상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장관이죠.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 불신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52조에 보면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62조의 내용을 요약했을 때 어떤 그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 또는 정부위원들이 국회에 어떤 출석하고 또는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제도가 있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해임을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구속만 할 뿐이지 의원내각제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서 국회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 해임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87년 제9차 기원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선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은 맞습니다. 교과서 55페이지에 중단은 마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형태에 별도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또 대통령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번에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고 2번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일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정당 간 연합으로 연립내각, 그 다음에 4번에 의회 다수당의 대표, 행정부 수반이 된다. 5번에 보면은 행정부는 국민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논란이 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떤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선거 때 의회가 선발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겠죠.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의 아주 민감하게 국민이 반응할 수 있겠는데요. 책임이란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제에 의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면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회에 대해서 대통령제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지요. 문제 2번 갑니다. 자, 은행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내용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직접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겸직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여소야대란 말이 나와 있고요. 여당인 A당이 122석, 그다음에 B당은 123석, 1석 차이죠. 이게 우리나라 20대 국회. 여러분 이번에 4월 15일 날 구성된 국회는 21대 국회고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20대 국회 내용인데요. 야당이 1석이 더 많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회의 다수당과 어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형태는 3번 대통령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자, 헌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좀 긴장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